안녕하세요. 6월 28일 아기자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소연 선생님께서 시뮬레이션 돌려보신 거 관련 그랑 뭐 추가적으로 해서 발표를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네,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시뮬레이션 오일러각이랑 LERP라는 보관법하고 커터니온이랑 SLERP라는 보관법하고 이렇게 두 개를 시뮬레이션 하고 그 끝점 궤적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시뮬레이션 GUI를 저번부터 만들었었는데요. 이번 주에 어느 정도 완성이 된 것 같아서 일단 가져왔습니다. 먼저 목표 설정 및 IQ의 검증 뭐 이렇게 생긴 버튼을 누르면 일단 그 초기 각도에서 그러니까 그 목표 방향 설정된 값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경우에는 사실 둘 다 오일러 각으로 계산한 거랑 커터니언으로 계산한 거랑 둘 다 완전히 동일한 값이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그 굉장히 다양한 각도로 다 해봐도 아마 다 작동을 잘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혹시, 음, 아마 짐벌락이 걸리는 게 Y 각도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X 각도, Y 각도, Z 각도를 이렇게 돌리는 건데, 이전에 발표했던 퓨마 560이라는 로봇이라던가 아니면 다른 산업용 로봇에 많이 사용되는 스피리컬 리스트 구조를, 리스트 구조 시뮬레이터로 만들어서 지금 ZYZ 오일러 앵글 회전을 하는 걸 보이고 있거든요. 어쨌든, 지금 그렇게 해서 이제 Z 각도 이 맨 처음 각도 먼저 돌리고, 그 다음 각도 돌리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그 새로운 Z축 각도로 돌리면 뭐 이런 식으로 각이 형성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인버스 키네마, 역기구학,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실제 결과 값을 가지고 있을 때, 실제로 각각 얼마나 돌렸는지를 역으로 하거나 하려면, 이제 뭐지? 어떤, 피퍼의 방법을 사용하면 된다고 이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어쨌든 그거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시작 방향을 이제 000으로 두고, 그다음에 목표 방향을 대략 40, 80, 20도 정도로 한번 두고, 이제 보관 시뮬레이션을 한번 오일러 각도는 LERP라는 보관법, 그리고 커터니온은 SLERP라는 보관법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관할 때 보관 애니메이션 스텝 수를 10에서 한 200까지 늘릴 수 있는데요. 지금은 30스텝 근방 값으로 설정을 해두고, 이제 시뮬레이션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처음에서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지금 옅은 벡터가 그려지면서 궤적이 남는데요. 그래서 이게 스텝 수를 줄이면 그 사이에 굉장히 뚜둑뚜둑 끊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고, 스텝 수를 제가 한 70 정도로 늘리면 부드럽게 움직이는데 굉장히 느리게 어쨌든 촘촘하게 시뮬레이션 형성되는 보관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끝점 궤적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위에 그림에서 보면 뭔가 차이점이 크게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여기 아래쪽에, 그래서 아래쪽에 그림으로 나타냈는데요. 아, 이렇게 보면은 이제 여기서도 약간의 약간 뭔가 얘가 조금 더 공률이 덜한 느낌? 약간 그런 식으로 보일 수 있는데, 실제로 그래서 보시면은 LERP랑 SLERP 보관의 네, 끝점 궤적 차이점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제 어떤 값을 넣든 간에 일반적으로 뭐 짐벌락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데, 크게 차이가 없는데요. 네, 다른 값으로 한 번 더 시도하고, 아, 이거는 조금 차이가 나요. 여기 보시면 이게 이렇게 가고 얘는 이렇게 약간 더 휘죠. 조금 그,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비효율적으로 궤적을 생성하는 그러니까 SLERP가 좀 더 좋은 방법이다 보니까 LERP가 비교적 비효율적으로 궤적을 생성하는구나. 약간 쓸모없는 움직임이 좀 생길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실제로 차이가 많이 나는 거를 보여드리자면 90에 30에 0. 하고 이제 시뮬레이션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 지금 보면 이렇게 궤적 차이가 뭐 아까보다 더 벌어져 있는 게 있고요. 원래 이거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Y축 각도가 0이고 목표 자세로 가기 위해서는 손목이 뒤집히거나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LERP 같은 경우에 LERP, SLERP 둘 다 매틀랩 내장 함수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보관이 안 되지는 않고 특히 손목 끝 지금 오리엔테이션만 SO3 움직임만 나타내고 있는 거라서 그런 것까지 원래는 보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에러가 심하게 나지는 않는 거 에러가 아니고 갑자기 큰 변화 움직임이 일어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간색이랑 파란색 경로 차이를 보면 네, 경로가 차이가 나고 아마도 파란색이 더 좋은 경로를 가고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보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고, 보시고, 이 같은 경우에도, 어, 둘 사이 역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아, 여기서 확실하게 보이는데, 이게, 네, 여기서는 거의 둥글게 가고, 여기서는 일직선으로 잘 가죠. 그래서 파란색 SLERP 같은 경우에는 쉽게 간다. 근데 LERP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굉장히 크게 돌아간다. 그러니까 Y축을 작게 설정해주고 대신 Z축은 크게 바뀌어서 굽이굽이 돌아가는 현상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X축만 크게 변하는 경우, 아니, X축
첫 번째 Z 회전만 크게 변하는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스텝 수를 조금 늘려서 사실 130, 아니 150 스텝 정도로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한 100스텝이 넘어가면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이 값 같은 경우에는 이제 X축이랑 X축이랑 Y축. 그 SLERP하고 LERP 둘의 궤적이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경우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원래는 약간 휘청휘청거린다는 그런 게 좀 있었었는데, 그것까지는 실물 로봇이 있거나 해야 좀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지금은 사실 완전히 겹쳐서 나타나게, 시뮬레이션이 되더라고요. 어쨌든, 이 시뮬레이션을 만들면서 뭔가 이것저것 실험을 좀 해봤었는데, 혹시 실험해보고 싶은 각도가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뭐 스텝수를 더 늘리면 당연히 더 부드럽게 움직임이 형성될 거고, 그리고 그 원래 스텝수를 늘리면 스텝수가 작았을 때는 잡아내지 못했던 짐벌락 문제가 잡힐 수도 있는데, 제가 사실 여러 번 시도를 하면서 그거까지 나타나는 게 보이진 않았고요. 일단 다 잘 되긴 하는데, 갑자기 축이 확 뒤집히거나 하는 게 보이진 않았는데, 일단, 혹시라도 뭔가 실험해보고 싶으신 게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주시면 한번 같이 여러 개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 제가 조금 까먹어서 그러는데 LERP랑 SLERP가 어떤 차이가 있었죠? 아, LERP가, SLERP가 쿼터니온을 사용해서 하는 보관법이고요. 제가 네. 알기로. 그리고 LERP는 쿼터니온이랑 상관없이 여러 데서 쓸 수 있지만 SLERP가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 네네. 네. 근데 그 보관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말이 그, 어떤 뜻인가요? 지금 잠깐만. 이게, 아, 네. 네. 시작 방향이 있고, 목표 방향이 있고, 네. 네, 시작 방향이 있고 목표 방향이 있고 그 사이를 이제 그, 그 사이에서 움직임을 어떻게 만들 거냐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LERP가 지금 잠깐 좀 찾아봤는데 그 선형 보관법이고 SLERP는 이제 구면 선형 보관법이라서 보관 경로가 LERP가 직선이고 SLERP가 구면 곡선이라서 구면 곡선이며 적용 대상이 커터니온이라서 보관 품질이 더 낫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신 SLERP는 연산 속도가 LERP에 비해서 조금 느린 편이라고 하네요. 아무래도 성능이 더 좋으니까 조금 느릴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시작 그 포지션하고 목표 네. 포지션만 만들어 놓고, 그 경로를 LERP나 SLERP로 정한다는 건가요? 네. 아, 로봇 그게, 편집. 아니요, 먼저 말씀하세요. 네, 네. 음,
경로가 그 LERP나 SLERP로 인해서 결정이 되는, 그러면 로봇팔이 실제 그 궤적으로 움직이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로봇 팔, 네, 그니까 지금 리스트, 스피리컬 리스트라서 그 세 개 축이 한 점에 모여서 움직이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가지고, 이거는 그 지금 회전만 나타낸 거라서 로봇 팔 끝의 오리엔테이션이 변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봇 팔 끝에 조인트 세 개가 있고, 그 조인트 세 개가 움직여서 오리엔테이션이 변하지만, 끝점 자체는 이제 그 여기 오리진 지점은 오리진 지점이 로봇 끝점이 지금 여기 오리진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오리진은 고정이고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 제가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네. 로봇팔이 있고, 그럼 로봇팔에, 그럼 여기 제 손이 로봇팔이라고 치면, 그 네. 손끝은 움직이지 않고, 네. 그럼 뭐가 움직이는 거죠? 혹시 손 끝에, 검지손가락을 이렇게 내밀고, 네, 네. 잠깐 손 끝점을 잡아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네, 팔이 보이게 잡아주세요. 그 다음에 그 팔을, 그 끝에 잡은 부분은 움직이지 않고, 그 얘는 팔을 움직이지 움직여. 않고. 네, 팔을 이렇게 돌려주세요. 움직여주세요. 아, 이렇게 돌리나요? 네, 약간 그렇게 돌리고, 이렇게 아래로 돌리고, 다른 네. 방향으로 이렇게 원형을 그리고, 이제 끝점이 고정된 상태에서 지금 각도들이 막 변하는 거죠. 근데 끝점이 안 이 로봇 변하면, 구조는 그렇게 생겼고요. 네. 끝점이 안 변하면 얘를 왜 돌리는 거죠? 그, 이제 그러니까 로봇 자세라고 하는데, 그, 그 자세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어떤 작업을 할 때는 이 자세를 취해야 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환경적으로는, 여기에 부딪히지 않도록 내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얘를 아래로 내려야 된다든가, 뭐, 아, 네, 그런 이유로 인해서 끝점은 고정하되, 이렇게 각도만 바꾸는 그런 작업을 위해서, 지금 S3군이 그래서 로봇의 회전 회전, 네. 그, 제가, 어,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 비둘기 걸어갈 때 머리 움직이지 않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 맞나요? 네, 그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비둘기 걸어갈 때 그, 머리는 안 움직이고, 몸만 움직이잖아요, 거의. 이렇게. 네, 맞아요. 그런 느낌.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추상화된 상태에서는 뭐 끝점을 고정하든 시작점을 고정하든 차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좌표계가 변하는 거를 보여드린 게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움직이긴 움직이는데 이게 많이 어쨌든 끝점 궤적이 실제로 어떤 벡터가 있고 그 벡터 끝점 궤적이 실제로 보일 때 얘네가 조인트를 많이 움직여야 되는지 그러니까 조인트가 좀 비효율적으로 자세를 취하기 위해서 많이 움직여야 되는지 아니면은 조인트가 좀 더 효율적으로 조금만 거리를 덜 움직여서 그 내가 원하는 목표 지점으로 가는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덜 움직이게, 그러니까 더 빨리 움직이게 한다거나 아니면 좀 에너지를 덜 쓰기 위한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경로가 어쨌든 이렇게 윙윙 돌아가다 보면은, 음, 이게, 네, 여러모로 프로세스 시간도 길어지고, 그리고 에너지도 많이 쓰고, 그리고 불필요한 움직임이 생성되면 그거를 이제 없애야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지금은 요렇게 보여드리는, 네, 근데 이거보다는 확실히 팔이 실제로 움직이는 걸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아까 잠깐 말씀드리려다 말았긴 한데, 실제로 직선 움직임이,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에서 지금은 이렇게 회전만 가능한 것 같지, 회전만 가능한 그런 시뮬레이션을 했지만, 실제로 앞뒤, 좌우, 위아래, XYZ, 직선, 리니어 움직임도 같이 보여주면, 로봇이, 지금 끝에 세 개의 조인트가 있고, 나머지, 세 개의 직선형 움직임을 생성하는 조인트가 있을 때, 걔가, 이런 끝단에서 오리엔테이션이 만든 트라젝토리에 따라서 아래쪽은 훨씬 더 크게 그, 만약에 좀 비효율적인 경우가 생성된다면 아래쪽 축들은 훨씬 더 크게 움직여야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같은 경우에는 비효율적이기도 하지만 이제 실제 사용하기에 위험해서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네. 약간 그게 좀 그림이 잘 안 그려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로봇의 어떤 부분이 저렇게 형상화가 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조인트 지금 세 개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 축 세 개가 아, 조인트 말씀하신 거죠? 네. 근데 이제 잠시만요. 네, 맞습니다. 각 조인트가 이루는 축들이 지금, 보이는 거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되게 아니다. 네. 되게 그 기본적인 거를 잘 모르니까 조금 네.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축 세 개가 그러니까 어떤 의미예요? 축이 어, 네, 뭐 어디서 로봇의 어떤 부분이 저 축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로봇 끝점은 여기가 있고요. 그 끝점? 다음에, 네. 네. 그 다음에 지금 설정상 그 Z축, 어쨌든 Z축 ZYZ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 잠깐 공유 중지하고 다른 그림을 좀 보여드릴게요. 혹시 로봇 시뮬레이션은 없나요? 실제 로봇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아, 약간 로봇 해가지고 네, 딱 유튜브에 찾아보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축이 뭐 로봇의 어떤 부분이랑 대응되는지 보이는 게 있으면 되게 따라가기 좋을 것 같아요. 음, 진짜. 제가 지금 퓨마 560 시뮬레이션을 찾아보고 있는데, 이게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는. 음. 여기서 지금 XYZ 좌표가 있잖아요. 네네. 그 좌표가 제가 지금 만들어 놓은, 제가 시각화 시켜 놓은 좌표입니다. 로봇 끝의, 어, 로봇 끝 지점이, 지금 3차원 공간에서 어디에 오리진 포인트가 어디 있는지, 그 다음에 거기서 우리가 다른 축들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계산한 XYZ 그 로봇
끝단의 프레임을 지금 표시한 거거든요. 제가 만드는 시뮬레이션에서 표시되는 좌표계도 로봇 끝단의 프레임을 표시한 겁니다. 이런 각 조인트별 또는 어떤 포인트에 대한 어떤 포인트에서의 조인트 각도에 따른, 로봇 기구학에 따른, 그래. 로봇 기구학에 따른 좌표계를 프레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지금 XYZ 프레임이 그래서 지금 끝단에 잡혀 있고, 얘가 움직이는 거를 보면, 지금은 다른 축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음. 아, 그래서 끝단의 XYZ 축이 어떻게 움직이냐인 거죠. 네, 그러면, 다른 축들의 움직임에 의해서 끝단의 XYZ 프레임이 어떻게 움직이냐를 제가 이렇게 보여드린 거죠. 근데 그러면 아까는 끝부분이 고정돼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위치가. 맞아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는데, 그, 다른 부분이 움직여서 이렇게 돌아간다든가, 네, 이렇게 맞습니다. 된다는 거 아닌가요? 얘는 움직이지 않고. 네, 지금 보시면, 얘가 지금, 지금 제가 어, 화살표, 네, 이 커서가 가리키고 있는 이 부분에 의해서 지금 끝단 점이 움직이고, 이 좌표도 같이 따라서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어, 근데 아까 설명하신 건 얘 끝에는 고정돼 있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는, 제가 지금 시뮬레이션 하는 거는 지금 여기, 그리고 한 네 번, 아니다. 1, 2, 3번, 이 세 개는 고정이 되어 있고, 음, 근데 얘가 돌아가면 얘네들도 돌아가야 될 거. 얘네가 고정이 되어 있고, 네. 여기에 끝에 세 개가 이제 Y, Z 뭐 이런 식으로 축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세 개의 축의 움직임에 의해서 이 Z, Y, X가 변하는 거죠. XYZ가 변하는. 한 번만 다시 해주세요. 네. 네. 아닙니다. 제가 이게 전체 로봇, 나타내서 시뮬레이션 하는 게 사실 제일 깔끔하긴 한데, 지금 SO3밖에 안 했다 보니까, 그냥, 그리고 이게 솔직히 좀 더 만들기 어렵기도 하고 해서, 그냥, 그, 지금 끝에 좌표계만 변화만 만든 거긴 하거든요. 여기 세 개에 의한 좌표계 변화 만든 거긴 하거든요. 어쨌든 다시 설명드리자면 여기 이렇게 세 개는 완전히 고정이고요. 네. 네. 이제 여기에 세 개 조인트가 있는데 이 조인트는 좀 생김새가 이런 식으로 생겼나? 그래서 이쪽이 Z축이라고 생각하고 ZY, Z 오일러 회전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그, 그래서 얘네 셋은,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이렇게 나타냈지만 실제로는 어쨌든 이 점에 지금, 음, 제가, 제가 그리고 여기서 그려진 이 XYZ 프레임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이 프레임 표시는 이런 중괄호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하는 게 컨벤셔널하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그래서 여기는 고정인데 얘가 회전하고 얘가 회전하고 얘가 회전하는 거에 따라서 이 끝에 좌표계가 얘 지금 파란 좌표계가 뭐 이런 식으로 방향이 바뀌는 거죠. 여기는 오리진이고요. 잘 모르겠다. 이게 그림 모르겠어요. 보면은, 저 그림 보면은 안 돌아가게 생겼는데. 근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ZYZ가 움직일 때 네.
그러니까 그 끝점에 XYZ 좌표계가 움직인다고 하셨잖아요. 아, 네네. 근데 반대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왜냐면 그 끝점이 고정이 돼 있고 XYZ 좌표가 있고 뭐 여기가 ZYZ다 이렇게 돼 있다고 치면 네네. 이 끝점은 여기 연결된 거잖아요. 네, 예, 얘가 움직여야 얘가 움직일 수 있지 않나라는. 얘가 움직여요. 그니까, 이 끝점이랑은, 이 끝점에는 값이 XYZ 리니어한 값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오리엔테이션, 알파, 베타, 감마 값이 있죠. 아무래도 3차원 공간이니까 이렇게 여섯 개가 있는데, 이 움직임들의 모든 조인트는 기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ZYZ라고 표시해놨지만 이게 조인트 4번, 그 다음에 조인트 5번, 그다음에 조인트 6번 조인트 이렇게 어쨌든 그 세 개의 모터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어떤 움직임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지. 왜냐면 그 끝점에 달린 모터면 그 모터가 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자동차 바퀴 같으면 자동차 바퀴 아니 아무튼 뭐 자동차 바퀴 같으면 전동 자동차 이렇게 바퀴 있으면 이 모터가 돈다 그래서 이게 바퀴가 도는 거지 이 축이 도는 건 아니잖아요. 어, 이게 축 잠깐. 이렇게 돼 있으면 얘가 돌면 이게 도는 거지 아, 얘가 도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도는 건 아니잖아요. 얘가 네. 돌려면 여기서 어딘가 뭔가 다른 걸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그, 이해하기로는 그래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제가 지금 Z축에 뭔가 뭐를 하나 달아볼게요. 이렇게, 그럼 걔는 공중에 떠 있는 거죠. 네, 핸드 모양, 네, 이렇게 달아볼게요. 그럼 이렇게 떠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지금 여기에 달린 게 뭐 아마도 한 이런 식으로 달렸을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정확하게 얘는 지금 여기랑 똑같이 달려 있죠. 근데 여기서 지금 얘가 돌면 얘는 지금 이렇게 고개를 숙이죠, 아래로. 이 축에, Y가 돈다는 게 그게 전체가 이렇게 돌아가는 건가요? 네. 어. 네, 뭐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다. 이게 여기는 변하지 않고 얘만 변하는 거라서 얘가 지금 이렇게 아래로, 여기는 고정이고 여기는 아래로 가고, 여기는 고정이고 위로 이렇게 돌고 이 축 기준으로 약간 그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고, 이 축 기준으로는 이제 이렇게 생겼던 애가 이제 음, 예, 그 이 축이 돌기 때문에 얘가 계속 회전하겠죠. 이 기준으로. 지금 약간 곤란해지네요. 이렇게 됐다가, 네. 다시, 네, 뒷면으로 이렇게 됐다가, 이런 식으로 뺑뺑 회전하겠죠. 이렇게 돈다는 거죠, 이렇게. 네네, 맞아요. 그렇게요. 네네네. 마우스로, 네. 그런 그림인데. 네, 굉장한데. 엄지손가락. 그림도 능력자십니다. 네,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이제, 그러면 끝점이라는 게 그냥 약간 저 가상의 손 끝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 가상의 손목에서 손 사이 시작 지점이죠. 이제 로봇의 손목이 끝나고 손이 로봇 손목에 딱 붙어 있는 어떤 점이죠. 그 프레임도 그 점을 오리진으로 해서 생성된 다른 축들의 움직임에, 이전 로봇들 축들에 의해서 그 계산된 가상의 프레임이고요. 음. 근데 이게 약간 저렇게 손을 저렇게 그려주신 것처럼 손이 다르게 붙어 있으면은
다른 방향으로 붙어 있으면은 아, 그 네네. 약간 좀 다르게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아까 그 시뮬레이션에서 끝점이 저, 어, 네? 아까 보여주셨던 시뮬레이션에서 네네. 그러면 이제 아, 네. 이제 축이 움직인다는 거는 어떤 의미인지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네. 그 끝점은 뭐예요, 그럼? 끝점은 뭐가 움직이는 거지? 아, 어, 끝점은 그러니까 그 실제로 이 손 같은 게 움직였을 때 좀 경로를 보여주기 위한 그런, 아, 오케이. 그러면은, 네, 그니까 시각화를 약간 위한, 네. 그 끝점이 그 가상의 손이 붙어 있는 상태라고 봐도 되겠네. 네, 아니면 맞습니다. 네. 가상의 손이 붙어 있고 그 끝만 이제 트랙을 하는 거죠. 네. 그, 아, 근데 그러면은 약간 손이 붙어 있는 방향도 좀 설정을 한 것 같네. 음, 네, 그 끝점은 지금 0.5, 0.5, 0.5 어쨌든 뭐 1대1 대1 값으로 설정해놔서 네, XYZ 111 값으로 설정해놓긴 했는데 뭐 그 당연히 다르게 달 수 있기 때문에 그 다른 값들도 설정이 가능하게는 되어 있습니다. 코드상. 오케이, 오케이. 네네네. 알겠습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아까는 아, 전혀, 그냥 저렇게 움직이는구나. 그 정도였는데, 이제 네, 조금 그치. 뭔가, 네. 그러니까 뭐가 움직이는지 알면 확실히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근데 조인트에서 저 세 개가 다 따로 움직인다는 게 좀 신기한데 어떻게 움직이는 그런 걸까? 거 생각해도 되나요? 뭐, 어떤 음식점?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커피숍에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로봇 팔이 만들어주는 요새 대학들에도 가끔 그런 거 있던데 그 카페인데 로봇 팔이 만들어주는 커피를 파는 자동화 카페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서 로봇 팔이 이렇게 움직이더라고요. 그런 비슷한 느낌. 네, 그런 산업용 로봇 팔들은 이 구조 아니면 뭐 그 이거는 지금 끝에 세 개가 다 모여 있는 형태고요. 서로 다르게 떨어져 있는 것도 있고, 어쨌든 그런 특정한 형태를 따르는 게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음. 저 조인트 세 개가 한꺼번에 붙어 있는 게 되게 신기하다. 뭐 어떻게 만든 거지? 그러니까 네. 약간 저러려면은 저는 이제 그냥 무식하게 그렇게 상상했거든요. 그 공 같은 게 붙어 있어가지고 공이 돌아가는 걸고. 그렇게 이미지화 하셔도 전혀 무리 없습니다. 이미지화 할 때는 그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실제로 그래서 만들 때는, 그러니까 네, 완전히 조금씩 다 조인트가 약간씩 떨어져서 위치에 있지만 어쨌든 이 그 축이 하나의 점에 모인다는 것 자체는 동일하니까요. 끝에 공이 달려 있다라고 이미지화 하셔도 됩니다. 네, 요 그림 딱 봤을 때 저는 그 생각이 먼저 들었거든요. 네, 그쵸, 뭐지? 맞아요. 첫 번째 축이 어떤 첫 번째 저 뭐야 빨간색이 두 개 이제 붙어 있으니까 저 네. 빨간색 두 개가 회전 하나를 담당하고 한 개의 축에 대한 회전을 담당하고 그 다음 관절이 다른 축에 대한 회전을 담당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했었는데 그 끝에 세 개가 다 있다고 해가지고 오 쉽네. 네, 재밌네요. 음, 네, 어쨌든 이제 조금 더 뭐 하는지 알 것 같아요. 네. 다음에는 좀 실제로 지금 유튜브 영상에 나온 것처럼 이런 시뮬레이션을 좀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음, 실제 로봇이 아니고 좌표만 보여드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해가 어려우신 게 오히려 정상인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가 전형적인 로봇팔의 그림이라는 게 머릿속에 없으니까 좀, 좀, 그, 뭐가 움직이고 있는지 상상하기가 조금 어려웠던 것 같고요. 네, 그렇게 하는 거군요. 그 혹시, 그 용어를 까먹었는데, 뭐 하나 90도 돌리고 180도 돌리고 뭐 이렇게 하다가 보면 안 돌아가는 그거 뭐라고 했지? 짐발라? 네, 맞아. 짐볼라. 그것도 여기서는 해소가 된다고 하셨었나요? 네, 커터니온으로 해소가 되죠. 그러면 SLERP가 해소가 될 거고, LERP는 해소가 안 되나요? LERP는 실제로는 단순 위치 보관이라서 실제 로봇 팔 제어할 때는 사실 사용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애니메이션 할 땐 사용을 하는데, 그러면 그 짐벌락이 되는 조건 또 아, 한번 해볼 수 있나요? 네, 그러니까 짐벌락이 생긴다고 해서 지금 이게 경로가 안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요. 경로가 굉장히, 어, 뭐라 그러지? 비효율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많이 움직여야 되는 걸로 되거든요. 지금 끝점이 그래서 지금 움직임을 보시면, 지금 95 마이너스 90하고 마이너스 95, 90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보관 시뮬레이, 한 155 스텝으로 보관 시뮬레이션 스텝을 설정해놓고 돌린 건데, 여기 보시면 이거는 굉장히 경로가 짧고, LERP란 거는 경로가 굉장히 길죠. 그러니까 각 조인트들이 좀 많이 움직여야 이 움직임이, 그러니까 약간 쓸모없는 경로를 많이 왔다 갔다 했다는 뜻인 거죠. 위에 두 그림은 그렇게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아닌가요? 어, 파란색하고 빨간색 네, XYZ. 여기 보시면은 차이가 선이, 있구나. 네. 이게 작아가지고, 이게 작아서 차이가 안 보이긴 하는데, 그래서 여기다가 아, 따로 나타낸 거긴 하거든요. 네네네. 확실히 저도 잘 안 보이더라고요. 음. 음, 보관법. 저 보관법이라는 말도 방금 검색해봤어. 무슨 뜻인가 해가지고. 단어가, 네, 인터폴레이션이요. 인터폴레이션. 네, 그, 중간에 어떤 위치를 이렇게 거쳐서 내가 끝점으로 갈지를 결정하는 방법. 네. 그래서 그게, 어, 그러니까 인터폴레이션이라는 방법이 필요하겠구나라는 게 조금 혼자 지금 좀 납득하고 있었어요. 아, 네. 인터폴레이션, 왜 보관법이라고 하고 그게 필요할까? 이게 조금 납득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음, 음. 그러니까 우리가 궤적을 임의로 정해 주는 방식으로는 안 되나 봐요. 그러니까, 네네. 그러니까 목표 방향만 주는 게 아니라 근데 이게 그냥 궤적을 주는 방법이라고 얘기하면 되는 건가? 어, 그러니까 이게, 임의의 네. 궤적을 줄 수는 없는 건가 싶어가지고. 아니요. 임의의 궤적을 줄 수도 있는데, 그, 이제 제가 3차 함수 궤적하고 5차 함수 궤적 뭐 그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이제 3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시작 지점하고 끝 지점 시간이랑 그다음에 뭐 하나 정도를
줬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나지. 그, 어쨌든, 옷, 그 속도 값, 아니, 속도 레벨까지 값을 설정해 주는 거랑, 그 다음에 가속도 레벨까지 값을 설정해 주는 거랑 서로 다르게 해서 궤적을 실제로 줄 수도 있긴 한데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포지션이나 오리엔테이션 자체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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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만 부드럽게 움직이는 거를 보여주는 것이고, 이제 그, 따로 경로 생성해서 주는 거는 로봇 첫 번째 조인트부터 끝 조인트까지 다 해서, 예, 예, 끝 조인트까지 전부 다 해서 경로를 설정을 해주는, 설정된 경로를 얘네가 다 계산해서 따라가게 만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위치 또는 회전 자체만 위치나 오리엔테이션 간의 단순 이동하는 거가 LERP, SLERP고, 좀 더 복잡하게 로봇 관절 전체의 궤적 생성하는 거는 이제 3차, 5차 다음 경로 생성이 따로 있습니다. 약간 다른 분야로 있습니다. 음. 어떤 위치에서 어떤 위치까지 그러니까 이게, 잠시만요. 점을 찍고,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갈 거냐, 아니면 이렇게 갈 거냐, 또는 지금 제가 시뮬레이션 한 것처럼 좌표계가 변하는 거, 점은 고정하고 좌표계는 변하는, 이런 자세만 변하는 거, 이런 거를 LERP나 SLERP 보관법을 사용하고요. 약간 어쨌든 사용하고요. 그리고 경로 생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경로를 제가 미리 주고, 그거에 따라서 다른 로봇의 전체 각도를 이거는 얼마나 움직여야 되고, 얘는 얼마나 움직여야 되고, 근데 여기 한 세 개 정도 있는 거는 얼마씩 움직여야 되는지를 계산하는 게 따로 또 있습니다. 음. 위치나 이게, 음, 위치 스칼라 회전에 대해서 보정을 하는 게 이제 LERP, SLERP 보관법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위치, 속도, 가속도 등 전체적인 궤적을 보관하는 시간에 따른 곡선 보관을 진행하는 것이 이제 다항 보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저게 음, 궤적이 경우의 수가 엄청 많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최적화된 궤적을 또 찾고 그렇게 할 수가 있나요? 그, 네, 아마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 음. 약간 되게 근본적인 부분에서 좀 이해를 좀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지? 로봇팔의 움직임, 손목 회전이든 뭐 어쨌든 그거 할 때 보관이 왜 중요하냐, 약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이 좀 되는데,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음, 우리가 움직임을 뭔가 생각할 때 딱, 어, 하긴 이렇게 좀 그렇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움직임을 생각할 때 어디를 지나가게끔 목표를 잡고 데이터를 그렇게 주고 이제 움직이는 거를
설계를 할 수가 있지. 진짜 완벽하게 궤적의 모든 점들을 찾아가지고 이 궤적을 따라서 지나가라 이런 식으로는 조금 불가능해서 그런 건가 싶기도 하고 그렇네요. 그러니까 보관이라는 게 그래서 필요한 건가? 네. 그러니까 가능하다면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로봇팔의 끝이 아예 그냥 그 곡선을 딱 그려놓고 이렇게 따라 움직여라 하면은 보관이 필요가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냥 그 위를 따라서 움직이면 되잖아요. 그 사이를 채울 방법이 필요한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그렇게 못해서 그런 건가 싶어서 그거는, 잠시만요. 지금, 그게 안 되면 최적화를 찾을 수가 없는 거 아닌가요? 네, 찾을 수, 음, 네, 제 되게 무식한 질문 양해 아니, 바랍니다. 전혀 아닙니다. 되게 제가 되게 지금 이거를 딱, 핵심적인 질문인 것 같은데요. 맞아요. 무식한 질문이 전혀 아닌 것 같은데. 왜냐면 예를 들어서 최적화를 찾으면 그 장현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그 경로대로 가라고 하면 되는 건데 이 경로도 있고 저 경로도 있고 이렇게 되면 된다는 것은 네, 최적화가 안 된다는 얘기인 것 같아서요. 아니, 약간 최적화랑 좀 다르게 그냥 네. 약간 우리가 우리 손을 움직일 때 뭐 최적화를 생각하면서 움직이지 않잖아요. 내 아, 마음대로 네. 움직이지. 네, 그렇긴 하죠. 네. 그러니까 손가락이 이쪽을 가리키다가 저쪽을 가리키려고 할 때 내가 내 궤적을 상상한 다음에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잖아요. 네. 지금 딱 뭐지? 배정 선생님 움직이신 것처럼 네네네. 손목을 저쪽 한쪽에서 한쪽 끝으로 갈 때 네. 그렇게 뭐 그냥 그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 지금 하신 것처럼 네. 다르게 움직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네, 그게 효율이랑 그렇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아, 그렇긴 하죠. 내 의지랑 상관이 있는 거지. 네네네. 그리고 우리가 계산하지 않잖아요. 그 궤적을. 네. 그냥 이런 궤적을 그려야지 하고 움직이잖아요. 네. 네. 근데 거기에 보관법이라는 게 낄 여지가 없어 보이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이 점에서 저 지점까지 네. 내 손가락이 움직이는 궤적을 보관법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렇게 그 머릿속에 궤적이 있고 그러면 그냥 그렇게 가는 거지.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손을 움직일 때는 손이 끊어져서 움직인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딱딱딱딱 이렇게 끊어져 가지고 움직인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보관이라는 게 인터폴레이션이니까 그러니까 그 두 그 양 끝 시작점과 목표점 사이를 채울 방법이 보관이잖아요, 결국에는. 네. 근데 우리가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으면 그 채우는 방법이 뭐가 되든 그냥 그대로 움직이면 되니까 상관이 없는데 로봇은 왜 이런 거를 생각하는지를 조금 음, 예, 그러니까 궤적이라는 거는 이게 그 뭐라고 해야 안 해봐서 되지? 그래, 안 해봐서. 아니요, 그게 아니고 저도 이게 시작 위치나 속도를 위치 속도 또는 가속도까지 주고 그다음에 끝점의 위치 속도 가속도를 주고 그 사이에 시간을 줘서 그 그 사이에 얼마나 걸릴지 시간을 줘서 그러니까 궤적 생성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이 보관 같은 경우에는 시작값 하나를 주고 끝값 하나를 주고 그다음에 그 사이의 보관 파라미터를 시간으로 줘서 그 사이를 이렇게 어떻게 채울지 결정하는 건데 그 그러니까 현재는 이런 자세 같은 경우에는 그 SLERP 방법으로 보관을 하고 근데 제가 저는 궤적 생성은 사실 좀 해봤는데 LERP, SLERP는 이거를 이 시뮬레이션 만들고 하면서 지금 처음 거의 해보는 거라 가지고 뭐라고 딱 지금 한 번에 딱 말씀드리기가 생각보다 어렵네요. 이게 어떤 보관이라는 건 이제 두 값 사이 중간값을 계산을 하는 거고, 그리고 궤적 생성은 이제
시간에 따라서 연속적으로 어떤 그 움직임을 다항식에 따라서 계획하는 거고, 네, 보관은 선형으로 한다거나, 아니, 선형식을 쓴다거나 아니면 삼각함수를 쓰는데, 이제 궤적 생성에는 다항식을 쓴다. 라고, 일단 실제로 사용할 땐 그렇게 사용을 했었는데, 음, 음, 그러니까 네. 어떤 함수를 생성해서 제가 원하는 궤적을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잠시만.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잠시만요. 좀, 좀 그릴게요. 이게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점을 막 찍었어요. 점을 막 찍고, 이거를 이제 선으로 이렇게 쭉 이을게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일단 궤적이라고 할게요. 이거는 지금 사실 그 제가 임의로 만든 궤적이고 실제로는 궤적을 자동으로 3차, 삼차나뭐 5차로 이렇게 처음에 속도, 그 다음에 가속도, 네, 처음에 위치, 속도, 가속도. 그러니까 뭐 로우팔이 지금 여기에서 있고 이때 속도는 얼마고, 그 다음에 가속도는 얼마로 되어 있고, 여기 끝에는 뭐 이런 식으로 자세가 나오고, 속도는 어떻고, 가속도는 어떻고, 이런 식으로 그 설정을 해서 이렇게 궤적을 먼저 하나 생성을 해두는데, 이제 그, 여기 이 궤적 점이 이렇게 계속 만들어질 건데, 그래서 요 사이를 어떻게 잘 가느냐를 보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아주 무한히 경로를 줘서 할 수 있으면 당연히 아주 좋겠지만, 그렇게는 좀 힘들고, 힘들 수도 있으니까, 요 사이에 요 위치와 자세, 그리고 요 위치와 자세 사이를, 뭐, 시뮬레이션 상으로나 아니면 실제로나 좀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하기 위해서, 그, 뭐, 보관을 사용한다라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이게, 아니, 되게 조금, 그게 있는데, 확실히, 그니까, 어,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그니까, 수학과 현실 딱, 그 간극이 좀 있는데, 확실히. 아, 그래서 필요한 거구나 싶네요. 네. 그러니까, 궤적을 완벽하게 정의하려면, 네. 무한한 데이터를, 그러니까, 무한하게 이제, 쪼개서 어디를 지나가라라는 형태로 명령을 줘야 되는데, 그건 안 되니까. 네, 맞아요. 연속적으로. 그러면은, 네, 그러면은 보관이 필요하겠는데. 네. 네. 그러니까 어디로 이렇게 가는지 설정을 해놓고, 근데 이제 언제 얼마나 빠르게 가야 되는지를 모르겠다는 게 좀 있어서,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들어가니까 당연히 속도, 가속도 이런 제어가 들어가는 거고, 그, 이제 물리적으로 실현 가능한 움직임을 만드는 것까지 고려를 해야 되고, 이제 보관은 그 사이, 내가 궤적 점들을 줬으면 그 사이에 연속적으로 어떻게 경로를 계산할 거냐,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되게 근본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명령을 저렇게 줄 수가 음, 없지. 그러니까, 모든, 딱 연속적인 명령을 줄 수 있는 경우가 사실 많지 않으니까. 음, 딱, 그, 예, 모든 T마다, 모든 리얼 넘버 T마다 이 위를 지나가라고 명령을 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예, 좀, 그런, 그럼 좀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 같네. 뭔가를 구현하려면, 현실에서. 그러니까, 음, 네네. 좀 더 알겠어요. 네. 근데 이게, 근데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그, 네.
음, 그렇지. 그 되게 그거 같아. 그러니까 그 약간 그래픽 모델링 이런 때도 프레임 단위로 나눠서 하는 것처럼 네, 맞아요. 네.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으니까. 맞습니다. 실제로는 연속적인 움직임이라는 건 약간 환상 같은. 네, 그쵸. 네. 무한 프레임 이런 거 없으니까. 음. 근데 로봇 팔은 실제로 움직여야 되니까 조금 그런 것도 있겠다. 네, 그 보관이 중요하겠군요. 네. 조금 더 와닿았어. 아니, 저도 좀 답변하면서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렇게 더 알게 됐네요. 네. 이건 자연스럽게 궤적 생성으로 하고, 그 다음에 모터 제어하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볼 만한 없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 LERP랑 SLERP, 그렇구나. 그러면 저게 LERP로 하면은 조금 부자연스러운 움직임이 나온다? 약간 그런 걸까요? 아, 비효율적인 움직임이 나오거나, 부자연스러운 움직임이 비효율적. 나오거나, 네, 위험하거나, 음, 휘청휘청거리기도 한다는데, 그것까지는 사실 이 시뮬레이션에서 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음, 뒤집힌다는 건 이제 여기가 Z축이고, 뭐, X, Y축, 뭐, 이런 식으로 있다 그러면 얘가 지금 계산이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는 요 값으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이 값으로 가야 되는데, 근데 갑자기 얘가 이쪽으로 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올라오는 이런 확 뒤집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실제로 하면 로봇은 근데 지금 여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세 개의 축이 있고, 나머지 세 개 축이 더 있어가지고, 만약에 축이 확 변하게 되면 얘네도 갑자기 엄청 크게 걸리거나 아니면 엄청 큰 움직임을 이 축 뒤집힘으로 해서 이쪽에서 필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근처에 있으면 위험하거나 한 거죠. 음, 얘네에서 큰 움직임이 필요해지니까. 네. 음, 그런 추상적인 화살표가 아니고 실제 어떤 질량을 가진 물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위험할 수도 있겠네요, 확실히. 뭐 네. 부러진다거나. 네.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게 좀 있네요. 뭐 사건이 뭐, 있었나요? 네, 한번 네. 네, 부러뜨리셨나 제가 본데? 부러진 건 아니고. 그건 썰이네요. 다행이네. 썰이. 사람은 안 다치고 로봇이 다칠 뻔한 적이 좀. 그건 다행이네. 네. 야,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나 보다. 그러니까 되게 그 수치 해석 느낌이 좀 나서, 네. 음. 음. 그러니까 수치 해석도 약간 보통 이제 좀 많이 쓰이는 형태의 수치 해석이 미분 방정식의 해를 이제 그런 식으로 찾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약간 LERP, SLERP도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어, 좀 다른가? 네. 아니요. 그러니까 수치 해석이 뉴머리컬 맞죠? 네네네. 네네, 상관 있습니다. 음,
네, 아무튼 아날리시스. 예, 예. 저런 식으로 시뮬레이션이 음, 네, 재밌네요. 뭔가 근데 진짜 그 LERP로 해서 문제 생기는 거 보면 재밌을 것 같긴 한데 네, 네. 그런 제가 것도 영상 있지 않을까요? 실물로, 한번 찾아볼까요? 지금? 같이? 괜찮은데? 저도 갑자기 궁금해져가지고. 네. LERP, 아, SLERP 구글 치면은 유니티 그래픽 시뮬레이션 얘기가 많이 나오네. 로그. 아마, 네, 그럴 것 같아요. 이게 그래픽스 쪽이 또, 음, 음, 왠지 미국인들은 진짜 그렇게 읽을 것 같아. 슬러프 할 것 같아. 그러니까 읽혀지면 보통 읽는 애들 많거든. 아, 그래요. 네. 안 읽어지는 스펠링도 막 읽으려고 하니까 애들. 아, 그래요. 그리고, 괜찮은, 그건 또 괜찮은. 잠시만요. 지금 좀 뭔가 쓸모 있는 영상을 찾았는데, 제 목소리 혹시 들리시나요? 지금 클릭이 안 돼가지고. 목소리는 잘 들려요. 아, 됐다. 싱귤러리티. 아, 저기 딱 XYZ축처럼 붙어 있는 약간 그런 거죠? 네, 맞아요. 저 XYZ 쪽이 제가 그리는 XYZ인데, 혹시 영상 보이시나요? 보이긴 보이는데 멈춰 있어요. 네, 저한테도 멈춰 지금 있어요. 제 쪽에서는, 지금 이제 다시 보이시죠? 네네. 나온다. 그간 제 컴퓨터, 네, 컴퓨터가 좀 이상해. 아, 약간 버퍼링이 좀 있나 보네요. 네네, 이게 지금 이렇게, 오, 어, 짱 신기해. 네, 이렇게 갑자기 확 움직여야 되는 게 얘는 지금 완전히 고정된 상태를 가정하고, 얘는 지금 팔이 너무 길게 빠져서 그런 것 같고, 아닌가? 잠깐만. 엘보우 아닌가? 싱귤러리티, 숄더 싱귤러리티, 이게 완전히 제가 말한 내용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갑자기 여기가 고정되어 있는 어쨌든 끝점은 큰 움직임이 필요하지 않은데 아래쪽이 큰 움직임이 필요하게 되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역시 로봇인가라는 생각이 저 끝점을 진짜 정확하게 고정을 시키고 팔만 움직이네요. 근데 실제로도 그러니까 파는 로봇들은 정말 생각보다 고정이 잘 되더라고요. 어, 대박이다. 비둘기 대단한데. 얘는 좀 움직이지만 아, 근데 저 그렇게 로봇 영상을 실제로 보니까 재밌네요. 저 이게 싱귤러리티가 무슨 뜻이에요? 음, 뭐가 문제가 된 거죠? 리스트 싱귤러 싱귤러리티 제가 이전에 싱귤러리티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을 드리긴 했었는데, 한 번 더 발표를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이거 수학적으로는 눌 스페이스 움직임? 저거 아까 엘보 싱귤러리티면 그 사람 이 뭐죠? 팔꿈치가 바깥으로 안 접히는 것처럼 그런 문제 아닌가요? 혹시?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그렇게 움직이는 걸 봐서는 네, 아마 말씀하신 게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지금 얘는 로봇 그 손목 중심이 지금 2번하고 3번 축에 눕혀져 있을 때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말을 들어보면. 지금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게 싱귤러리티가 수학적으로는 야코비안 행렬식이 0이 돼가지고 역행렬이 안 없는 역행렬이 존재하는 상태고 그리고 지금은 그러니까 그 로봇이 아무리 크게 움직여도 끝점에는 움직임이 없는 그러니까 자유도를 잃어버린 상태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리스트 싱귤라리티가 멀쩡해 보이는데. 짐벌락도 자유도 손실이 있긴 한데 얘는 기과학적 구조 한계라서 네. 어쨌든 자유도를 잃는다는 거는 짐벌락이랑 똑같은데 어쨌든 원인 자체는 좀 다르고 실제로 얘는 야코비안 행렬을 계산해보면 랭크가 하나 아니면 더 떨어진다거나 그런 게 있습니다. 관절을 아무리 움직여도 끝점이 움직이지 않는 그러니까 이게 필요할 때도 있고 필요 없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단어 자체는 싱귤러리티라고 붙이는 거죠. 혹시 이 로봇 영상 소리도 같이 들리시나요? 아니요. 소리는 안 나요. 제가 이거 플레이할 때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혹시 목소리가 안 들릴까 걱정했는데. 소리 난다. 난다. 네. 소리를 먼저 바꿔서. 이건 꽤 시끄러운데? 네, 움직일 때 소리가 좀. 네, 잘 본 것 같습니다. 네. 재밌네. 그러면 어, 또 추가적으로 뭐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발표는 오늘 여기까지 해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시간 많이 지났는데, 생각보다? 그러니까요. 저도 짧을 줄 알았는데. 이게 질문이 많다 보니까 음, 네, 시간이 많이 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영상을 저렇게 보니까 재밌네요. 재밌는데, 진짜? 네. 확실히 움직이는 게 보여야 재밌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음. 시뮬레이션만 하는 것보다는. 네, 공유는 꺼주셔도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오늘은 그러면 여기까지 녹화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